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최근 11월 20일에 발표했던 그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에 대한 그 사면 조치, 대통령령에 의거한 사면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이제 확정안이 전부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 큰 프레임워크는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정권이 바뀌기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그 정당 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미루어지던 이 인민안을 또다시 한번 그 대통령령을 발족을 하면서 구제안을 내놓았는데, 사실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이제 반대쪽 입장도 만만치 않아서 좀 이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이제 몇 가지 캐러고리 중에 2년 전 그 발표했던 그 다카 Deferred Action for 이 부분은 아이들, 그 청소년들 내지는 30세 미만인 대상자한테 적용이 되었던 건데 거의 같은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많은 그 대상자 한뭐 400만 명, 480만 명 정도 대상자가 된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청소년이 아닌 성인들에게도 적용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사실 그 적용 범위가 좀 좁은 듯해서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기존에 하고 계셨던 그 다카 케이스 청소년 구제안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1981년 6월 15일 그 이전 출생자 해서 이제 좀 더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었고요. 또 그 기준 날짜가 과거에는 이제 2007년 6월 15일 발표했던 것이었는데 2007년 6월 15일이 아니라 2010년 1월 1일 현재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거를 밝히고, 그 후에 이제 뭐 신분이 없어졌다든지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이제 구체안은 지금 3개월 내에 발표를 하기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다카 케이스는 이미 이제 재발급 신청 같은 것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올해 이제 도래를 했었죠. 기존에는 2년밖에는 월퍼밋이 인정이 안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번 안으로 인해서 접수를 하시는 분 경우에는 3년간의 월퍼밋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미 접수가 되시거나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또 이제 리뉴얼을 승인받은 케이스도 저희 오피스에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더 어떤 식으로 연장을 한다든지 그거를 이민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대충 아시겠지만은 크리미널 레코드 같은 건 아주 심각한 그 범죄 행위라든지 그런 게 없고 단순히 이제 신분이 없는 케이스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 1월 1일 현재 있었다라는 거를, 미국 내에 있었다라는 걸 입증을 하고 또 그 후로 계속해서 미국에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으면 일단 신청을 해봄직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그 어덜트 같은 경우, 이제 성인의 경우에도 이제 2014년 11월 20일 이게 이제 발표한 날인데요.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출생한 시민권, 영주권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비슷한 내용을 으로 이제 어떤 구제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그 전에 이제 2001년도 같은 경우에 이사오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시민권자 배우자지만 뭐 국경을 넘어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못 받는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면안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민권, 영주권 자녀를 둔 부모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사실 취업 이민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그 대신 시민권, 영주권 자녀라는 것도 만약에 2014년 11월 21일에 낳은 아이가 있으시다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자로서 그 이제 출生증명서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출생증명서와 이제 본인도 그 모든 요구 조건을 맞추면 일단 그 구제안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약 6개월 내에 이렇게 포괄적인 것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세부안을 발표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발표가 되고 나니까 그 동안에 이제 신분이 없으셨다가
자녀들 중에 뭐 영주권 시민권을 이제 획득을 하시고 나서 영주권을 받으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던 저희 이제 의뢰인께서도 이제 혼동이 되셔서 이번에 발표가 된 것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러고 그런 문의들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다카 같이 이런 구제안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과 같은 그런 완전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방을 유예하고 추방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활동하고 생활하시는 거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이지 3년, 2년마다 계속 리뉴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외국 밖으로 출입국하는 거는 많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구제안이 더 나은 방책이 아니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적용 대상은 결국 일반 신분을 유지하다가 어떤 식으로든 신분 유지를 실패하신 분들, 그래서 미국에 있으실 때 신분 소지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 또 뭐 이런 분들이 가능할 거고요. 또 이제 뭐 외국에서 이제 국경을 넘은 케이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청소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그런 범죄 행위, 즉 뭐 국익이나 안보, 뭐 또 내지는 중요한 그 형사 사건에 뭐 인베스티게이션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리뷰를 해서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그 청소년 케이스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보면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것이 그 이렇게 사면을 발표하면서 어느 시점에 있어야 된다 하면은 그때 있었다라는 거를 밝히는 그런 자료를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딱 떨어지게 그날 뭐 있었던 어떤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전후를 해서도 정황적으로 그때 미국에 있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그때 가까운 날짜에 가까운 자료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계속해서 여기에 있었다, 미국에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시기 위해서는 주로 쓰는 자료들이 이제 뭐 뱅크 레코드라든지 세금 보고하신 거, 뭐 사진이라든지 또 뭐 이메일보다는 어떤 소인이 찍힌 메일 같은 거, 또 뭐 여러 가지 그 영수증, 크레딧 카드, 뭐 자동차 인슈런스, 다른 인슈런스 같은 거,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떨 때는 뱅크 레코드가 없다든지 이렇게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5년간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를 갭이 없이 입증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일단은 부지런히 모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를 다니는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피리어드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일단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교회를 다녔다라는 뭐 증빙이라든지 뭐 진술서라든지 뭐 이런 거를 내기로 하는데 이는 이민국에서 선호하는 에비던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가지 비릴과 그 주소지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모으시고 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법률사무소에서 준비를 할 때는 뭐 불법으로 받게 된 드라이버 라이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또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발표했던 또 큰 캐러거리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불법으로 쓰였던 기관에 대해서 프로비저널 웨이버, 그러니까 웨이버를 받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이는 작년에 이제 일단 발표가 돼서 180 이상 이 불법 체류를 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작년에 확대됐던 것보다 더 그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라든지 아니면은 영주권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일단은 미국 밖을 나가서 이거는 이제 꼭 가족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무슨 다른 영주권, 취업 영주권이든 뭐든 영주권을 받을 혜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나가서 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으시면서 웨이버를 받고 그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한 구제책인데, 문제는 이제 이 웨이버라는 자체가 이민법에서 봤을 때 그 왜 미국에 있어야만 되는지 extreme hardship,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캐치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로 계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뭐 몸이 많이 아파서 자기가 부양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충분한 사안이 되지만,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 내가 없으면은 우리 가족이 살 수가 없어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익스트림 하드십으로 구분되기가 참 어려워서 현실적으로는 얼마만큼 적용 대상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도 지금 무조건 뭐 나이가 많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17살에서 21살 미만의 마이너 칠드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뉴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니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캐러고리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이 발표가 된 것이 있는데,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하시는 어떤 비즈니스 파운더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투자가들한테 이제 많이 적용해서 쓰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 국익을 위해서 그 복잡한 이 영주권 절차 중에 상당 부분을 제외하고 케이스가 스트롱하면은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주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또 이제 기준을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H1B 그 전문직 종사자 비자에 대해서 가족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도 이제 전문직 종사를 하시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H1B의 그 배우자도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조항이라든지, 또 학생 비자의 경우에도 이제 학교 과정이 끝나고 나서 받게 되는 그 OPT 이런 부분은 이제 익스텐션하고 익스펜션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L1 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준 같은 것이 애매모호한 거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그 기준을 세운다든지, 이제 좀 기존에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들을 많이 보강하는 것을 행정령으로 해서 이제 일단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안들은 그쪽에서 이제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 모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방 유예의 그런 혜택은 추방되지 않고, 또 여기에 이제 실제로도 2년 전에도 하고 지금 리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포메이션을 이민국에 제공한 것은 뭐 특단의 사안이 있지 않는 한 뭐 추방국으로나 다른 쪽으로 리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제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익에 위배된다든지 심각한 어떤 형사 사건에 계류가 된 것이 있어서, 또 내지는 전에 인볼브 되신 게 있으셔가지고 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의 재량권으로 그 이제 추방을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서 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준비를 그 전에도 해봤을 때 중요한 것이 자기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당연히 밝혀야 되는데요. 한국 분들, 특히 이제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패스포트가 뭐 만료가 됐다든지, 또 한국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계류돼 있다든지, 아니면 남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영사관에서 더 이상 여권을 이슈를 안 한다든지, 참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구체적인 안이 발동이 되면 반드시 아이디 같은 것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지금은 준비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